비가 내리는 오후, 조용한 집을 가르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색빛 머리를 느슨한 머리끈으로 묶은 70세의 해숙 할머니는 느릿하게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며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해숙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을 한 중년의 사회복지사와 젊은 경찰관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동정적이면서도 결연한 눈빛에 해숙 할머니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김해숙 씨시죠? 사회복지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아의 손녀 서연 양의 보호 상황에 대한 익명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즉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해숙 할머니의 배를 강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겨우 말을 뱉어냈습니다. 서연이는 내게 전부예요. 경찰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부인, 협조해주세요. 우리는 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이 깔끔하게 정돈된, 비록 소박하지만 매우 깨끗한 집의 각 방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안 해숙 할머니의 생각은 불과 6개월 전 그녀의 인생이 뒤바뀐 그날로 행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교통사고가 그녀의 마음에 엄청난 공허함을 남겼지만 8살 난 소중한 손녀 서연이는 그녀에게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에게 위안을 찾으며 차츰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할머니.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해숙 할머니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소녀는 거실 문에 서서 두려움과 혼란으로 큰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내 사랑. 괜찮을 거야. 그녀는 자신을 위로하듯 속삭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다가와서는 직업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김해숙 씨, 저희가 상황을 완전히 평가할 때까지 서연 양을 임시로 모셔가야 합니다. 그 순간 해숙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이를 더욱 꼭 껴안으며 예부의 잔인한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지킬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그 애가 전부인데. 서연이가 울기 시작하며 절망적으로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저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경찰관이 다가와서는 안타까운 듯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이건 잠시일 뿐입니다.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 속에서 해숙은 손녀가 자신의 품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의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집 안을 울리며 해숙의 영혼을 1000개의 단검으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그녀의 삶의 이유가 사라지자 해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제할 수 없이 흐느꼈습니다. 텅 빈 집의 기머거리 같은 정적이 그녀를 집어삼켰고 그 정적은 이제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공허함을 잔인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날 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동안 해숙은 손녀를 되찾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사랑은 운명이 그들의 길에 놓을 수 있는 어떤 장애물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해숙이 몰랐던 것은 이것이 그녀의 결심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의 나머지를 파괴할 위협을 가진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는 전쟁의 첫 번째 전투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의 사무실은 해숙의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평화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눈물로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차를 마시고 있는 노인은 흔들리는 손으로 찻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해숙 씨, 지원 변호사가 얇은 태의 안경을 조정하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민감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을 위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 내 아들 재성과 며느리 미나가 그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숙이 그날 이후의 사건들을 서술하면서 지원은 진지하게 듣고 가끔 메모를 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 속에 담긴 고통이 변호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기며 그들이 내 서연이를 데려갔어요. 익명의 신고라고 했지만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지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혜숙 씨, 혹시 서연이를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해숙은 주저하며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재성의 형 도윤이 있어. 그는 재성이 미나와 결혼하는 것을 결코 승인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이기적이라고, 단지 가족의 돈을 노리는 거라고 했죠. 변호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도윤 씨와 서연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먼 거리예요. 해숙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거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비록 인근 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만 했죠. 지원은 더 많은 메모를 하고 나서 해숙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혜숙 씨, 저에게 완전히 솔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해숙은 시선을 돌리며 그녀의 얼굴에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그날 밤, 서연이가 이상했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하는 다툼을요. 그녀가 너무 무서워해서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요. 지원 변호사는 의자의 몸을 뒤로 기대며 그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김 씨, 가능한 빨리 서연이와 대화를 나눠봐야겠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고 두 사람은 모두 놀라 반응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해숙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예비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가 서연이의 보호권을 신청했습니다. 해숙의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그녀가 갑자기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거의 알지도 못해요. 그가 어떻게 그녀를 나로부터 빼앗을 수 있죠. 지원이 일어나 해숙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하세요, 김 씨.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윤 씨는 점고 자원이 많습니다. 그는 자신이 70세 노인보다 서연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숙은 다시 앉으며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박 변호사님? 지원은 결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사랑과 헌신이 나이나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해숙은 사무실을 나서며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연이의 보호권 싸움이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것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도전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숙이 몰랐던 것은 과거에 묻혀있던 비밀들이 곧 표면으로 드러나 그녀의 가족 구조를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그 수요일 아침에 붐볐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공기 중 을 가득 메웠고 가끔씩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으며 떨리는 주름진 손으로 손녀가 선물한 수놓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변호사 박지원이 마지막으로 메모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집중의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복도에서는 도윤이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의 변호사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간간히 해숙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했고 김성호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해숙은 불안으로 다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서연 양의 보호자 결정을 위해 모였습니다. 김 판사가 그의 깊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2명의 청구인이 있습니다. 조부모 김혜숙, 그리고 삼촌 박도윤입니다. 도윤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숙련된 웅변으로 도윤을 성공적이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남자로 묘사했으며 서연에게 어린이가 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님, 그가 결론 지으며 말했습니다. 해숙 여사의 사랑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박 씨는 서연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통해요. 해숙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것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지원을 바라보며 재확인을 구했습니다. 지원이 차분하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사랑은 원화나 집의 크기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김 여사는 자녀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후로 서연이의 지지 기둥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 안정과 무조건적 사랑, 가족의 추억이 깃든 집을 제공합니다. 그는 이웃과 서연의 선생님들로부터의 추천서를 제시했습니다. 모두가 해숙의 보살핌과 헌신을 증언했습니다. 더욱이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사고 이전에 서연을 거에 찾아보지 않았다는 점을 법정에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관심은 무엇 때문일까요? 도윤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이며 명백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판사는 양쪽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듣고 간간히 메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발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가볍게 내려질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연 양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 전체에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해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데려간 이후로 그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방에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창백하고 두려워 보였으며 큰 갈색 눈으로 방을 훑다가 할머니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해숙은 달려가 안아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제해야만 했습니다. 서연아, 김 판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신이 누구와 살고 싶은지 말해줘야 해. 방은 안전한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 작은 소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삼촌을 보고 다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시작했고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해숙은 안도의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도윤은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서연아, 그가 간섭하며 달콤하게 가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봐. 여행, 선물. 아니요.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반응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저는 삼촌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아요. 삼촌은. 소녀는 통제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녀를 달래려고 했지만 서연이는 그녀를 밀어내고 할머니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그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들은 모든 것을 들었어요. 법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 판사가 계속해서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조용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해숙은 서연이를 보호하듯이 꼭 안아주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반면에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그의 시선은 문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도망치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서연아, 김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말해줘. 소녀는 할머니의 어깨에서 고개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늦게 깨어났어요. 아빠가 전화로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아빠가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정적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아빠는 삼촌과 소리쳤어요.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삼촌이 한 일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경찰에게 말할 거라고 했죠. 도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의 의자가 바닥에 쓸리는 소리를 내며 소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녀가 지어낸 거예요. 박씨, 즉시 앉으십시오. 김 판사가 명령했습니다. 그의 망치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서연은 삼촌의 반응에 놀라 그녀의 할머니에게 더욱 꼭 매달렸습니다. 해숙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로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계속해, 서연아. 김 판사가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더 무슨 말을 들었니? 소녀는 깊은 숨을 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삼촌이 되돌아 소리쳤어요. 그는 아빠를 위협했어요. 만약 아빠가 무언가를 말한다면 엄마와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방 안에 경악의 숨소리가 퍼졌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녀가 몇 달 동안 홀로 짊어진 공포의 진실을 깨닫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윤의 변호사가 일어서며 강제된 분노로 말했습니다. 명백히 이 아이는 트라우마로 인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입 닥쳐. 도윤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며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어? 모든 게 끝났어. 도윤은 출구를 향해 돌진하기 전에 아무도 반응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2명의 법정 집행관이 그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그는 그들을 밀쳐내고 복도를 달려 나갔습니다. 법정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판사는 명령을 내리며 소리쳤고 변호사들은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으며 청중들은 충격과 혼란으로 수군거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해숙은 서연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조용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 사랑. 해숙이 속삭였습니다. 너무 용감했어. 정말 용감했어. 김 판사가 질서를 회복시키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전을 감안할 때 이 청문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연 박 양의 임시보호권은 김해숙 여사에게 부여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입니다. 해숙은 몸을 떨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를 더욱 꽉 껴안으며 드디어 손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이 서서히 비워질 때 박지원 변호사가 해숙과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분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서연이와 이야기를 나누길 원할 것이고 앞으로 많은 어려운 질문이 따를 것입니다. 해숙은 그의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법정을 나서면서 해숙은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걸으며 과거에 묻혀있던 비밀들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해숙은 깊게 숨을 쉬었고 서연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연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뭐든 함께 해나갈 거야. 그들이 법원을 떠나면서 해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결단력이 그녀와 그녀의 손녀를 지켜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걸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마자 수많은 기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양쪽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해숙은 서연을 보호하며 몸으로 가려주고 빠르게 대기 중인 차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호기심 많은 눈과 끈질긴 목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할머니와 손녀는 마침내 평화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서연은 해숙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은 아직도 흘리지 않은 눈물로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리지 못해 미안해요. 너무 무서웠어. 해숙은 손녀의 얼굴을 주름진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녀, 너는 사과할 필요가 없어. 오늘 그 방에서 어른들보다 더 용감했어. 정말로 너무 자랑스러워. 차는 서울의 거리를 뱀처럼 휘감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숙은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질문, 더 많은 조사, 더 많은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은 후 지쳐 잠든 서연을 바라보며 그녀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사랑, 역경의 불길 속에서 시험받은 그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들의 이정표로 삼아 해숙은 미래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든 그들은 그것을 헤쳐나갈 길을 찾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3달이 지났습니다. 해숙의 집은 한때 조용하고 어두웠지만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일상에 빠르게 적응했으며 할머니의 지속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 토요일의 화창한 아침에 해숙은 부엌에서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딸기가 올라간 팬케이크, 달콤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며 거실의 조용한 TV 소리와 섞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서연이 갑자기 큰 소리로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도윤 삼촌 잡혔어. TV에 나와요. 해숙은 주걱을 내려놓고 서둘러 손녀를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에 의해 에스코트되는 도윤의 모습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을 한 리포터가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인 수배 끝에 박도윤이 태국에서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기업 사기와 형제 및 형수의 죽음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숙은 TV를 끄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소중한 내 손녀야. 해숙이 부드럽게 물으며 무릎을 꿇고 손녀의 눈높이로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돼서 기쁘지만 그래도 슬퍼. 여전히 우리 삼촌이잖아요. 해숙은 손녀의 성숙함과 연민의 마음이 아파오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 사랑하는 아이. 그는 여전히 내 삼촌이야. 혼란스러워하는 건 당연해. 벌어진 일이 매우 복잡하니까 이런저런 감정이 뒤섞여 있는 건 괜찮아. 그들은 잠시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뉴스는 배경에서 잊혀졌습니다. 마침내 해숙은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떨어졌습니다. 그 팬케이크마저 만들어 볼까?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공원에도 갈 수 있어. 서연의 얼굴이 웃음으로 밝아졌고 뉴스의 그림자는 잠시 잊혔습니다. 네. 팬케이크 만드는 거 도와도 돼요? 할머니와 손녀가 부엌에서 함께 일하며 반죽을 가지고 장난치고 웃으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해숙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일은 방문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해숙은 도윤 사건을 담당하는 최 형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 여사님.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해서 죄송하지만 직접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왔습니다. 도윤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 증거는 그가 단순한 사기뿐만 아니라 기아의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한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숙은 몬틀에 기대어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럼 그 사고가 정말 사고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최 형사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게도 그렇습니다. 도윤은 그의 차를 조작하도록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체포된 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해숙의 얼굴에는 충격, 분노, 슬픔이 뒤섞인 다양한 감정이 흘렀고 마침내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해숙은 돌아보았고 부엌 문에서 서 있는 호기심 가득한 손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최 형사야, 소중한 내 손녀야. 그가 우리에게 알릴 소식이 있어. 모두 거실로 가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이어진 몇 시간 동안 해숙과 최 형사는 서연에게 친절하게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눈물, 어려운 질문, 무거운 침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를 지탱해 주었고 그들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 그날의 감정적인 피로로 드디어 잠이 들었을 때 해숙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슬픔, 서연이 빼앗긴 순수함, 심지어 놀랍게도 도윤과 그가 선택한 어두운 길에 대해서도 애통해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서연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마음 속에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날들, 아픈 기억들, 극복해야 할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숙과 서연은 함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고난이 만들어내는 힘으로 그들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것이며 잃어버린 이들의 기억을 기리고 희망을 갖고 미래를 품을 것입니다. 서울의 지평선에 해가 지면서 하늘은 핑크색과 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약속을 했습니다. 운명이 그들에게 무엇을 예약하고 있든 그녀는 항상 서연을 위한 사랑과 힘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안되는 생각으로 해숙은 눈을 감고 마침내 휴식을 허락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그들의 새로운 삶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부드러운 핑크색과 오렌지색 새벽 하늘에 눈을 뜨면서 해숙은 자신이 좋아하는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피로가 마침내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느껴지는 등의 통증은 그녀가 대부분의 날 무시하려고 고집했던 나이를 상기시켰습니다. 조용히 해숙은 서연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에서 멈추어 손녀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악몽과 두려움으로 자주 뒤척이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해숙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의 전통적인 한국 아침 식사 냄새가 곧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고인이 된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고, 이제 그녀는 그의 기억을 살리기 위해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서연의 졸린 목소리가 부엌 문에서 들렸습니다. 미역국을 만드셨나요?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랑하는 아이야. 오늘은 특별한 날을 시작하기 위해 특별한 걸 준비했어. 서연은 할머니를 껴안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거죠. 맞아. 해숙이 부드럽게 대답하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특별한 방법이야.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해숙은 서연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소녀는 더 가벼워 보였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서 벗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아.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의 소식을 듣고 오늘 기분이 어때? 소녀는 잠시 생각하며 미역국을 살짝 저어보았습니다. 더 가벼운 기분이에요, 할머니. 숨쉬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상한가요? 해숙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아니, 내 사랑, 이상하지 않아. 진실은 아프더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진짜로 치유를 시작할 수 있어. 아침 식사 후,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하늘은 끝없는 가능성을 약속하는 듯한 맑은 푸른색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서연은 그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숙은 젊음의 회복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녀는 여전히 삶의 단순한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해숙이 서연을 그네에서 밀어주며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도전이 많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도윤의 재판, 이웃들의 궁금한 질문들, 그리고 그들이 아직 극복해야 할 감정적 치유의 긴 과정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서 행복의 빛을 보면서 해숙은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장애물을 함께 극복할 것이고 그들의 상호 사랑은 세상의 어려움을 막아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해숙과 서연의 투쟁과 용기에 감동을 받았다면, 이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정의 끝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지혜의 말씀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 삶의 교훈들,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의 마지막 만남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우리와 함께 이 지속적인 발견, 감동, 개인적 성장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공유하는 각 이야기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더 열린 마음으로 느끼며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